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잠시 전에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네요. 결국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출마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무소속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무소속 후에 이제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2. 이런 게 있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이탈에 반명 빅텐트론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 경선 1위화하고 장외 이제 후보들끼리 또 이렇게 단일화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지금 뭐 보도 나왔습니다. 유승민도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죠. 유승민도. 저쪽 야권도 김두관도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소속 지금 잔치가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은 현재 김문수냐 뭐 다른 사람이냐 이걸로 지금 굳어졌고요. 자, 거기서 1위 하는 사람이 장외에 한덕수가 포함된 어떤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 사람들하고 다시 별도의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덕수의 국민의힘 입당은 어쨌거나 없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요동치는 대선 제3지대 반명 빅텐트 급부상. 여기 반명 빅텐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세력 빼고 다 하나로 이렇게 쓱 내겠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윤 대통령 생각도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요거죠. 가능성이 그나마도 가장 높은 게, 유력 후보 경선 불참 제3지대 구축 전망. 유력 후보 누구겠습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를 말하고요. 국민의힘 경선은 결국 이게 이제 본선을 가는 마지막 관문이 아니고, 또 다른 관문 앞에 있는 예선이 돼버렸죠, 예선이. 자, 새미래민주 이낙연 전 총리 정중동 행보. 이낙연 같은 사람이 지금 반명, 이 빅텐트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이제 관건입니다. 이낙연은 분명히 저쪽 민주당 쪽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좀 탈당해서 별도의 이제 당을 만들었지만, 반명이라고 했을 때, 반명 빅텐트에 이낙연도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이낙연도. 이제 이것도 앞으로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로 단일화 드라마 꿈꾸는 국민의힘. 자, 이게 지금 저쪽 이제 개딸들 혹은 좌파 언론들이 경계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개가 이거죠. 한덕수를 띄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선 시작도 전에 노무현 정몽준처럼 인물 상황 다른데도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과정을 국민의힘이 지금 재현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령 김문수가 1위 한다고 했을 때요, 이 한덕수 총리하고는 서로 약간 접점이 있기는 있어도 조금 상이하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합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가 터지겠죠. 굉장히 큰 외연이 생깁니다. 오른쪽으로도 큰 외연이 생기고 왼쪽으로도 큰 외연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을 노리고 지금 단일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저들이 지금 쫄고 있는 거죠. 의심을 하고 있다, 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덕수 견제 들어가는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호남 출신이라서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다라는 것도 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붐이 일어날 경우 사실 바람을 타게 되면은 이재명의 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불안 때문에 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견제하고 있죠. 그렇지만 탄핵은 못해요. 탄핵하면 한덕수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만약에 저들이 탄핵해주면 이건 바로 한덕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탄핵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기장만 넣는 거죠. 마한혁 재판관 넉장 임명 직무유기 고발, 시민 헌법재판관 지명행위 월권으로 고발, 이런 정도만 하고 있다.
자, 보수 진영 2위 오른 한덕수 전략적 모성 일단 유지. 한덕수 총리도 이분이 여간 뭐 보통 여간 내기라 그러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 벌써 프로가 됐어요.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몸값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는 거거든.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 첫 조사 들어가서 8.6%, 김문수가 10점 몇 퍼센트 나왔잖아요. 한 2% 정도 차이 났는데 거의 붙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이 국민의힘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자, 이쪽에서는 김문수, 자, 이쪽에서는 한덕수,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빅뱅이 터져야 됩니다. 빅뱅. 근데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마하게 되면 이분도 분명히 민주당 쪽으로부터, 저격을 당할 겁니다. 소위 검정이라는 이름의 저격인데, 다행히 저격할 거리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또 모르거든요. 과거 고건 전 총리라든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뭐 검정 들어가자 바로 그냥 푹석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그것처럼요.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경쟁력이 약간의 차이지만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던데요. 뭐 60명 넘는 64명이라 그러더라고. 정확하게 반 수인데요. 딱 반이죠. 108명의 반 64명이 한덕수 총리 출마를 촉구하는 그 서명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죠. 자, 그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가 만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한덕수 쪽으로 이제 갈 사람들이 상당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에는 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와 버리면은 흥미로운 요소가 하나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곽에 있으면은 나중에 또 단일화하는 과정이 또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흥미 요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컨벤션 효과가 터집니다. 컨벤션 효과 아시죠?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또 어떤 계기가 일어났을 때 그 지지율이 이렇게 터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에서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고, 그리고 한덕수 같은 이런 분이 만일에 출마했을 경우 거기서 단일화 과정에서 또다시 국민의 이목을 끌면서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야권은 컨벤션 효과가 없을 거예요. 거기는 이재명으로 벌써 추대 분위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기는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해볼만 하다니까요. 저기 5% 내려가고 여기 5% 올라가면 해볼만 한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100%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효과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한덕수 아웃만 외치고 있는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전력이라든가 이 수준 가지고는 그냥 맞다이 해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작전, 어떤 기계적 어떤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데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덕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마중물로 보면 가장 거대한 마중물, 불쏘시개를 보면 가장 큰 불쏘시개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한덕수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든 어쨌거나 여기 이제 국민의힘 경선 1위하고 그 단일화할 때 상대가 또 그 마중물이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폭발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